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어느덧 주말에 치러진 모든 빅리그 일정들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빅리그 일정이 끝남과 동시에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그룹 스테이지 일정이 예정되었는데요. 그렇기에 오늘은 다가오는 수요일 새벽부터 치러질 챔피언스리그 그룹 스테이지 3라운드 경기들로 구성된 축구 승무패 61회차 경기를 두 번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다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말에 리그 일정을 소화한 팀들이 대다수인 만큼 이번에는 정배당 경기보다는 역배당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에 포커징을 맞춰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구 승무패 61회차 분석, 어떤 경기들이 발매되었는지부터 살피면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의 축구 승무패 14경기를 나열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8번째 경기인 벤피카와 소시에다드의 경기부터 마지막 경기인 엔트워프와 포르투의 맞대결까지 다뤄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 만큼 구독자분들께서는 100% 신뢰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데 포커징을 맞춰주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8번째 경기부터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8번째 경기인 벤피카와 소시에다드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그룹 D에 위치해 있는데요. 홈팀 벤피카는 2패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원정팀 소시에다드는 1승과 1무를 기록하며 선두 자리에 위치했는데요. 벤피카는 지난 라운드에서 잘츠부르크와 인테르에게 패배를 기록하며 탈락 위기에 놓였는데요. 무엇보다 2패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득점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이 더욱 아쉬운 상황인데요. 소시에다드는 인터밀란과 1라운드에서 비겼지만 2라운드 잘츠부르크 원정에서 2대0의 클린시트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유럽 대항전에서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홈팀 벤피카는 선수비 후역습을 채택한 4-2-3-1의 운영을 펼치지만 여전히 빈공에 시달리는 중이며 원정팀 소시에다드는 4-4-2를 채택하며 두 줄 수비로 안정적인 운영과 측면에서 쿠보를 활용하는 접근이 유럽 대항전에서도 어느 정도 유효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일정은 비록 역배당을 받은 소시에다드지만 원정팀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는 것을 권장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째 경기인 페에노르트와 라치오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그룹 E에 소속되어 있으며 홈팀 페에노르트는 1승 1패로 3위에, 라치오는 1승 1무로 2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페에노르트는 지난 라운드에서 AT 마드리드와 난타전 끝에 3대2로 패배했는데요. 어느 정도 상위 전력인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맞불을 놓으면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역시나 이러한 맞불을 놓음과 동시에 수비적인 리스크를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패배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원정팀 라치오는 지난 라운드에서 셀틱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2명의 주전급 선수가 퇴장으로 빠져 있었던 셀틱을 상대로도 선취골을 허용했고 종료 직전 페드로의 결승골이 아니었다면 잡아야 할 경기를 놓쳤을 수도 있었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번 일정에서도 홈팀 페에노르트는 특유의 공세적인 접근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화력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일 뿐더러 지난해 유로파리그 페에노르트의 홈에서 가장 최근에 맞대결을 치른 두 팀인데 이날 경기에서 페에노르트가 1대0의 승리를 거둔 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기록이라 보여졌으며 어느 정도 라치오를 상대로 맞춤형 대응이 준비된 홈팀이라는 점과 원정팀 라치오 역시 지난 라운드에서 경기력이 완벽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 경기는 홈팀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경기인 셀틱과 AT 마드리드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그룹이 최상위와 최하위에 위치해 있으며 AT 마드리드는 1승 1무로 선두 자리에, 셀틱은 2패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놓여 있습니다. 홈팀 셀틱은 불안감이 고스란히 경기력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대회에서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부진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부상자와 퇴장자가 둘씩이나 동반되었다는 점이 가장 유효했는데요. 지난 경기 라치오전 패배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었으며 이번 일정에서도 어쩌면 상위 전력인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승리보단 승점 1점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졌습니다. 원정팀 AT 마드리드는 최근 리그에서 우려를 낳던 그리즈만의 멀티골이 터지면서 공격진에서의 활약이 더욱 빛이 나고 있는 상황이며 팀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이라 생각되는데요. 1라운드에서 라치오에게 아쉽게 극적인 동점골을 허용하며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직전 셀타비고전에서 여전히 공격과 수비가 건재하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충분히 이번 상대인 셀틱이 전력에서의 누수가 많다는 점과 이번 대회에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승리를 노리기엔 충분한 상황이라 보여졌으면서 동시에 내려앉는 운영을 해야만 무승부라도 챙길 수 있는 홈팀이지만 수비적인 기조와는 거리가 먼 셀틱이기에 이번 일정은 원정팀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경기인 PSG와 AC밀란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그룹 F에 소속되었으며 PSG는 1승 1패로 2위에, AC밀란은 2무를 기록하며 3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두 팀 모두 유럽 대항전에서 단골이라 불릴 만큼 선전하는 팀이었지만 이번 대회에 새롭게 출전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선두 뉴캐슬의 존재로 인해 조금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느껴졌는데요. 먼저 홈팀 PSG는 지난 경기 뉴캐슬에게 4대1의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역시나 양팀의 전술적인 싸움에서 뉴캐슬이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했다고 볼 수도 있었던 경기인데요. 파리는 기존의 중앙에서 우가르데를 활용한 빌드업을 채택하며 점유율에서도 주도권을 갖고 운영을 했지만 뉴캐슬이 이러한 점을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맞춤형 대응을 준비하며 완승을 기록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 일정에서 상대하는 AC밀란 역시 뉴캐슬과 비슷한 4-3-3을 채택하는 팀이라는 점이 조금은 우려를 낳았는데요. 원정팀 AC밀란은 지난 라운드 도르트문트와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이번 대회에서 득점 없이 두 차례의 무승부를 거듭했는데요. 뿐만 아닌 직전 경기 유벤투스와의 라이벌 매치에서 퇴장이 동반되며 1대0으로 지면서 이번 경기를 앞두고 무패의 흐름이 끊겨버린 밀란입니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우려스러운 부분이 공존하는 경기인 만큼 무엇보다 무승부 쪽 선택지를 우선적으로 권장드림과 동시에 홈팀 PSG가 그럼에도 홈이라는 이점과 근소한 우세를 가지는 만큼 홈팀의 승리 쪽 복수 선택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경기인 뉴캐슬과 도르트문트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 역시 그룹 F에 소속되어 있으며 홈팀 뉴캐슬은 1승 1무를 기록하며 선두 자리에 원정팀 도르트문트는 승리 없이 1무와 1패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놓여 있는데요. 뉴캐슬은 무엇보다 지난 라운드에서 PSG라는 대열을 잡아내면서 이번 대회에 새롭게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일정을 앞두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가 있다면 이번 시즌 새롭게 영입된 중원자원인 토날리가 불법 도박 혐의로 출전이 불가능해진 상황에 놓였는데요. 그럼에도 최전방에서 머피와 고든이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라셀레스가 수비에서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긴 한데 다만 토날리의 이탈이 어느 정도 출혈이 있을 전망이며 다행히도 도르트문트 역시 듀란빌의 이탈이 동반되며 공격에서 답답함이 이어지는 중이라는 점이 위안거리라 보여졌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 역시 뉴캐슬이 전술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변화를 창출하며 토날리가 없음에도 불안한 도르트문트의 측면을 공략하며 경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우세한 상황이라 보여졌기에 홈팀의 승리를 채택하되 도르트문트 역시 이번 일정에서 어떻게든 승점을 확보해야 하기에 총력전을 펼치며 세트피스를 활용하며 한방을 보여줄 것을 감안해서 무승부의 복수 선택지를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경기인 라이프치히와 즈베즈다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의 경우는 비교적 체급 차이가 큰 두 팀의 맞대결이라 보여지는데요. 두 팀은 그룹 G에 위치해 있으며 라이프치히는 1승 1패를 기록하며 조 2위에 즈베즈다는 1무와 1패로 최하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라이프치히는 지난 라운드 맨시티전에서 3대1의 패배를 기록하며 기세가 한풀 꺾였는데요. 이날 패배를 기록하며 맨시티전 통산 무패의 기록이 깨져버린 점이 아쉬움을 낳았으며 균도안과 데브라이너가 없었음에도 중원 싸움에서 밀리며 압도적인 힘 차이를 체감하며 패배했는데요. 다만 이번 상대인 즈베즈다의 경우는 이러한 맨시티보다는 조금은 수월한 하위 전력이며 레드불 아레나에서의 경기인 만큼 2위 자리 확보를 위해 승리하기엔 딱 좋은 매치업이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원정팀 즈베즈다는 지난 라운드에서 영보이즈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홈에서의 무패 기록을 다시금 이어가는 데 성공한 즈베즈다인데요. 이번 원정의 경우는 어느 정도 체급차가 느껴지는 상대인 만큼 조금은 실리적인 접근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는데요. 다만 두 팀의 스쿼드에서의 퀄리티 차이가 극명한 상황인 만큼 비록 원정팀이 수비적인 접근을 채택하며 저득점 경기로 풀어갈지언정 승패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다고 보여졌기에 이번 일정은 무난한 홈팀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경기인 엔트워프와 포르투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그룹 H에 소속되었으며 포르투는 1승 1패를 기록하며 2위에 엔트워프는 2패로 최하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홈팀 엔트워프의 경우 조금은 챔스에서 보기 힘든 전력이며 오히려 유로파 및 컨퍼런스 리그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팀인데요. 그렇기에 조금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최약체로 꼽히는 전력으로 분류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점이 지난 경기들에서 여실하게 드러났을 뿐더러 최근에는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인데요. 이번 상대 포르투가 비교적 상위 전력이며 챔스에서도 경험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패색이 짙어지는 현실이라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지난 라운드에서는 샤우타르와의 경기에서 3대2의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이날 경기 초반부터 바르게 두 골을 먼저 넣었음에도 후반 들어 집중력 부족과 수비에서의 실수를 동반하며 내리 3골을 헌납하며 패배를 기록했으며 종료 직전 페널티킥 찬스까지 실축하며 승점을 놓쳤다는 점이 아쉬움을 샀던 엔트워프입니다. 원정팀 포르투는 지난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0대1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패배이긴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공세를 한 골로 막아내며 후반전 동점 찬스를 여러 차례 만들며 선전했다고 볼 수 있었던 경기였으며 이번 경기에서는 비교적 상대가 하위 전력인 만큼 2위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승리를 도모할 것이라 느껴졌으며 엔트워프가 이번에도 포르투의 공세를 막아내는 접근을 채택하지만 결국 후반 들어 집중력의 부족으로 인한 실점이 예상되어지면서
이번 경기는 원정팀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